자,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개념 강의 들어가 보는데, 자, 이 단어는 일단 이름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이름에서 뭔가가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정의가 있었죠. 정의가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는데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한 우리 공식들도 다 외워서 쓰고 있고, 그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란 것은 어떤 하나의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는 새로운 미분법들을 여러 가지 배워요. 목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한다고.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미분법의 방법을 공부한다는 측면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법이에요. 하나의 함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걸 공부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하나의 함수를 목수의 미분법을 써서 결과를 낸 거 하고, 그지? 역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써서 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함수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이 분수함수 미분법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을 써도 되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도 되고, 이런 함수들이 하나의 함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로 미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럼 이 단원을 공부하는 학습 목표는 어떤 모양이, 어떤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얘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히 있어. 목수의 미분법 써도 되고, 곱의 미분법 써도 되고, 로그 함수의 미분법 써도 되는데 말이지. 어느 문제에서는 이게 편하고 어느 문제에서는 저게 편하다, 이런 걸 살짝 느끼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아시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학습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목수의 미분법, 분수식의 미분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수식의 미분법 끝나고 난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의 미분법,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본다. 첫 번째 목수의 미분법. 이건데 이 목수의 미분법이라는 거는 이제 몫이라는 거는 분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수함수의 미분법으로 말하는데, 자 이제 fx분의 gx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놈 전체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목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도함수를 구해놓고 미분 계수는 도함수의 함수 값이니까,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닌 데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할 때니까, 그지? 우리는 요놈의 도함수 값을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이제 이놈을 미분하는 방식을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 외우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보자고. 이놈을 미분하면 밑에 거 전체 제곱분해. 자, 내가 fx라고 읽지 않는다. 밑에 거라고 읽었어. 왜냐하면 fx, gx가 막 뒤바뀌어 있는 책도 있고 막 다양하게 문자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fx, gx라고 읽지마. 밑에 거 위에 거라고 해. 밑에 거 전체 제곱분해.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중간에 빼기다.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자, 요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 분수함수의 미분, 도함수의 결과물인데, 항상 우리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할 때는 말이죠. 증명할 때는 뭐를 갖다가 동원해야 됩니까? 정의를 동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는데, px라고 할게. fx분의 gx. 자, 요 놈을 새로운 함수 px라고 두고, 자, p'x를 지금부터 유도를 봐서 이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요거는 정의에 따르면 이거잖아.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p죠. p의 x 플러스 h 빼기 px. 자, 요걸 우리는 정의라고 부른다고. 도함수의 정의, 그지? 요거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요 p의 x 플러스 h는 여기다가 x 플러스 h 넣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h를 넣어주면 되니까, 자, 빼기 px는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대로. 자, 요렇게 이제 쓴 건데, 자, 요걸 잘 봐. 요 놈을 갖다가 요렇게 갖다 쓴 거라고. 그럼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있잖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h를 곱해보자.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자, h,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h가 되고, 자, 이거랑 앞에 거랑은 뒤에 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미 요거랑 요거 곱한 게 나오고요. 자, 얘랑은 요게 약분이 촥촥 되죠, 그죠? 마이너스 gx의 f의 x 플러스 h. 자, 선생님 중간에 이렇게 뻥 이렇게 띄어놨잖아. 그걸 왜 띄어놨냐면, 자, 잘 봐, 지금부터. 얘랑 얘 곱한 놈을 한 번을 빼줬다가 다시 더해줘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한번 앞에서 빼줬다가 다시 더해줬습니다. 그럼 요랬을 때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자, 먼저 요 앞쪽에 있는 놈 봐라요. 요거 보이냐? 요 앞쪽에 있는 놈 보라고. 요거는 fx가 공통인수잖아, 그지? 그 fx를 뒤쪽으로 이렇게 묶어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g에 x 플러스 h 빼기 gx가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이렇게 묶어낸 거야. 자, 밑에는 h 곱하기 fx,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와야 돼. 지금 요거는 fx를 뒤쪽으로 묶어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놈 보이죠? 요 놈은 마이너스를 다 묶어내고 리미트 h가 빵으로 났을 때 요건 그대로 쓴다. 분모는, 자, 여기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뭐를 gx를 묶어냈다. 진짜 마이너스는 여기 딱 들어갔으니까 그냥 gx를 딱 묶어내면 여기서 마이너스 gx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요거부터 쓸까? 요걸 마이너스 gx가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요거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gx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있겠죠.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요 위에 걸 요렇게 리미터를 따로따로 붙였다는 거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따로따로 붙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가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요때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h가 빵으로 간다. h가 이 극한의 문자니까 h가 아닌 놈은 다 상수 취급해야 돼. 즉 여기서 뭐 fx나 이런 것들은 다 상수라고, 상수.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봐봐요. 요만큼. 봤어? 요게 g'x 된다는 거 이해가지? g'x.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되지? h가 빵으로 가면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fx 전체의 완전 제곱되지. 야, 약분하지 말고 저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중이야. 따라서 요 부분은 fx 전체의 완전 제곱 분해 간다. 지금부터 잘 보면 요게 g'x니까 g'의 x 곱하기 f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h가 빵으로 가면 요 밑에도 봐봐. 요거는 fx로 가고 요것도 fx로 가니까 분모 여전히 fx 제곱이고 요만큼이 뭐가 되는지 봐봐. 여기 있어. 요만큼이 바로 f'의 x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요 gx는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요. gx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노란색 부분이 f'의 x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는 요 gx라든지 밑에 있는 fx의 제곱 이런 것들은 다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고요. h가 빵으로 갔을 때 요 동그라미 친 게 이제 f'x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어. 자, 그래서 fx 전체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이다. 이렇게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유도를 해봤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유도를 해봤는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의에 의한 유도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증명은 오로지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결과만 한번 유도를 해볼게. 증명은 아니고요. 결과의 유도를 다른 방식으로. 자, 이게 이제 정의에 의한 증명이었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봐봐. y를 그냥 fx 플러스 gx라고 두고 있잖아. y를 이렇게 두고. 자, 요놈 fx가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옆으로 곱하면 y 곱하기 fx 이퀄 g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fx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곱의 미분법을 지금부터 써볼게요. 곱의 미분법. 자, 이 단원의 이름이 왜 여러 가지 미분법인지를 느껴야 돼. 이 상태로 내가 곱의 미분법을 갖다가 시전을 해도 이 결과가 그대로 유도된다는 걸 딱 보여주고, 따라서
이 분수식의 미분을 하는 방식은, 이걸 미분해서 이걸 끌어내는 방식은 반드시 저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쓰지 않아도요, 분수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 밖에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걸 느끼면 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곱의 미분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 된다고. 자, 잘 봐. 앞에 거 미분 y 프라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거 왼쪽 거 곱의 미분법 쓴 거다, 그지? 요놈 오른쪽 거 미분하면 g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요때 y 프라임의 fx는 g 프라임의 x 마이너스 y배의 f 프라임의 x. 자, 이렇게 될 건데, 요때 이제 그럼 f y 프라임 x, 요거 이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제 fx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fx 분의 g 프라임의 x 빼기 요 y 자리 있잖아, 보이지? 요 y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집어넣게 fx 분의 gx 그다음에 f 프라임 x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요런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fx를 하나 곱한다. 이거는 이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fx의 전체의 제곱분에, 자, 요렇게 하면 g 프라임의 x fx, 자, 마이너스 요거는 요렇게 갖고 되고 gx f 프라임의 x다. 자, 이런 게 유도가 된다는 걸 봤어. 자, 바로 분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써야만 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면 돼. 때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쪽을 분모를 곱해가지고 곱의 미분법을 써도 똑같은 결과가 유도되니까.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의 제목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야. 하나의 함수를 미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을 해도 결과는 같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언제 어느 때 무슨 미분법을 쓰는 게 편할지를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된다. 그게 이 단어의 학습 목표다. 자, 중위법이라고 했다. 진짜 말 그대로 미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운다. 뭐 목세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그다음에 역함수 미분법,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 다른 의미로는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 그래서 중위법이야. 아시겠죠? 자, 그거를 느껴가는 단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분수함수의 미분법 혹은 목수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 하나를 갖다가 곱씹어 봅시다.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fx가 x의 n제곱이다 다항 함수네, 그지? 이때 f 프라임 x가 n 곱하기 x의 n-1제곱인데다 이런 공식 외우고 있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공식은 n이 0이거나 혹은, 자, 뭐랄까, 음화정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린다, 그지? 자, 0 혹은 자연수 여기에 해당되는 n일 때만 이 공식이 적용된다라고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외웠어요. 이게 0일 때는 이제 여러분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연수에 대해서 혹은 0에 대해서만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이 목수의 미분법을 공부함으로써 이 공식이 음의 정수일 때까지, 즉 정수 통틀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걸 확장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자리에 자연수 왔을 때만 이 공식을 써왔잖아. 그리고 자연수 왔을 때만 저 공식이 성립된다고 여태까지 공부했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목수의 미분법을 배운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음의 정수가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너는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가본다. 지금부터 만약에 fx가 x의 마이너스 m제곱이다 치자. 이때 m은 양수라서 마이너스 n 자체는 음수가 되는 그런 꼴이에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공식 그대로 적용해봐. 마이너스 n이 앞에 나가서 1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m에 x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게 의미가 뭔데? n이 앞으로 나가서 이 개수랑 곱해지고 여기는 차수가 하나 주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얘가 앞에 이렇게 나가고 그대로 나간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줄어.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공식 자체가 이제 n이 0이거나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n이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만약에 내가 이것만 밝힐 수 있으면 정수 전체에서도 써도 된다는 걸 우리는 밝힐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부 다 해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수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공식이야. 그럼 여기 실수까지 확장되는 거는 조금 기다려.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고 유도해 볼 테니까.
자, 어찌됐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잘 보면, 그럼 fx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네. x의 m제곱 분의 1, 이거는 지수 법칙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이랬더니만 분수식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놈을 도함수 구하려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겠네, 그지? 그럼 f'x는 밑에 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x의 2m제곱. 자, 분의 위에 거 미분 빵이네요. 빵에다가 밑에 거 곱해서 빵이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1.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인데 요거는 m 곱하기 x의 얼마? m-1제곱 이렇게 될까요? 왜요? 요 m은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m이 음수니까요. 따라오냐? 오케이. 자, 다시요. 밑에 거 전체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은 빵이니까 빵 곱하기 밑에 거에 와서 빵이고 마이너스에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요거 미분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써보면 마이너스 m 따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요거는 요만큼은 지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이놈에서 이놈을 뺀 놈이 여기 지수로 와야지. 따라서 m에서 2m 빼면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요와 같이 요 증명을 끝을 냈어요. 요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느냐? 만약 fx가 x의 마이너스 3제곱 요 따위가 나왔다, 음의 정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가 배운 그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 줄어 마이너스 4 이렇게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음의 정수일 때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목수의 미분법을 공부함으로써 유도해낼 수 있었다.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목수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가 요 다항함수에서 공부했던 이 미분법의 공식이 지수자니까 이제 정수까지 확장하도록 이제 공식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면서 가능해졌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따위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바로 공식 쓰란 거야. 언제? 위에 분자가 이렇게 상수가 나와 있을 때는 분자가 상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수 법칙을 써서 이 분수함수 미분법 대신에 공식을 그냥 써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기억에 두더라고. 됐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목수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수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요 정도로 이제 공식 외우고 목수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 우리 다항함수에 배웠던 미분법 공식이 정수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분자가 막 상수 나오는 꼴들은 공식을 쓰라.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중요하죠. 분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수함수 미분법을 쓸 필요는 없다. 고배의 미분법으로 연결해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개념 정리로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유도를 해보는데, 선생님 삼각함수 앞에서 공부했는데 또 해요? 그게 아니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법 뭐뭐 공부했습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미분에 대해서밖에 공부를 안 했죠. 자, 기억해보면 사인 x의 미분, 이거는 코사인 x가 된다 했고, 그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거 두 개가 다였어요. 요거는 뭘로 했다? 삼각함수의 정의와 덧셈 정리 요런 걸 이용해서 유도를 해냈잖아. 근데 왜 저기서 멈췄었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젠트 같은 경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정의로 증명을 못하나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저거를 갖다가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공식으로 목수의 미분법,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공식으로 유도한다.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자, 탄젠트가 이거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를 미분하라는 소리는 여기는 이 분수함수를 미분하라는 말과 같아서 분수식의 미분법을 써보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자, 분수식이니까 밑에 거 전체 제곱분해 간다. 위에 거 미분 코사인이죠. 거기다가 밑에 거 그대로 또 코사인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사인 곱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랬더니만 코사인의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역수가 뭐라고요? 시컨트요. 따라서 이거는 시컨트의 제곱의 x다. 자, 이렇게 유도가 된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
탄젠트가 분수였기 때문에 밀어놨던 거니까 그러면 또 사인 역수를 뭐라고 부르니? 사인 역수를 코시컨트. 코시컨트도 그럼 사인분의 1이니까 분수네, 그지? 코사인 역수를 시컨트. 시컨트는 또 코사인분의 1이니까 분수네. 아, 그런 것들도 분수함수의 미분법으로 다 유도할 수가 있겠네, 그지? 따라서 여기를 써보자.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x,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x도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요 분수식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다 유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 그 유도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 결과만 써서 지금부터 여기 쓴 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기억해라. 코시컨트는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코탄젠트도 마이너스로, 코사인도 마이너스로. 자, 기억하자. C로 시작하는 놈들 미분 때리면 반드시 빼기가 붙는다. C로 시작하고 코사인, 코시컨트, 코탄젠트 무조건 미분 때리면 빼기가 붙는다.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코시컨트, 요거는 시컨트, 요 코탄젠트인데 악순환이라 했어. 악순환. 맞죠? 타면 씻어야 되고 씻으면 탄다. 이게 악순환이죠? 자, 이렇게 이용해서 자, 알아. 코시컨트 X야. 코시컨트. 코 씻으면 코타. 뭐 씻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그 씻었다를 한번 먼저 복잡하고 시작한다. 코 씻었어 그러면 야 이마 코 씻으면 코타. 무조건 마이너스 붙는 거야. 코 씻었다 씻었다 그럼 씻으면 타. 씻었다 나오면 씻었다부터 한번 복잡하고 시작하는 거야. 코 씻었다 그러면 코 씻으면 코타. 씻었다 그러면 씻으면 타. 코 탔다 그러면 코 씻어 제껴죠. 코 씻어 제껴. 자, 봐봐. 타면 씻어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면 씻어 제끼는 거예요. 코 타면 코 씻어 제끼는 거예요. 타면 씻어 제끼는 거고, 씻으면 또 탄대요. 자, 요때 씻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씻었다를 먼저 복잡하고 시작한다. 타면 그냥 씻어 제끼면 돼. 자, 타면 씻어 제껴. 제껴가 제곱이 아니에요. 코 타면 코 씻어 제껴. 되겠죠? 근데 코 씻었어. 코 씻으면 코 타. 씻었어. 씻으면 타. 뭔가 씻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그거부터 복잡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면 그냥 씻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타면 씻어 제끼고 코 타면 코 씻어 제끼면 돼. 코 씻었어. 그러면 코 씻었다 먼저 복잡하고 코 씻으면 코 타. 코 탔다 코 씻어 제껴. 타면 씻어 제껴. 씻었다. 씻었다부터 복잡. 씻으면 타. 씻었다 나오면 씻으면 타. 이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야. 그냥 추천. 네가 알아서 완벽하게 외우면 돼. 일단 C로 시작하는 놈들은 전부 빼기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악순환 좀 기억을 합시다. 탔네 씻어 제껴. 그 다음에 코 탔네 코 씻어 제껴. 코 씻으면 코 타. 씻으면 타. 자,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매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봐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라고 했다. 일용아, 탄젠트겠네? 씻어 제끼라. 자, 이게 제곱 공식이라고 부르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란 말고. 일용아, 탄젠트겠네? 씻어 제껴. 일용아, 코 탄젠트겠네? 코 씻어 제껴. 자, 이런 것들 제곱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요거는 뭐 자동 이미 암기됐을 테니까. 요거요. 시컨트 제곱 대신에는 항상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된다. 자, 따라서 요 시컨트 제곱 요거 대신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탄젠트가 미분은 그러니까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시컨트는 뭔가를 역수취해야 되는 놈이니까 항상 계산상의 어떤 실수를 유발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컨트 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들도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죠. 삼각함수의 도함수들도 뭘 이용해서?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개념 정리를 두 파트로 나눠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두 파트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일단 해서 잠깐 쉬고, 그 다음 쪽으로 음함수, 매개변수, 역함수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로그함수. 자, 합성함수까지 하고 로그함수부터는 그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서 이제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예를 들어서 y는 뭐 f의 뭐 예를 들어서 g의 fx다. 이런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걸 갖다가 유도할 건데 그 전에 우리는 미분법의 표현에 대해서 잠깐 기억을 해봅시다. 자, y 프라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dy dx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dx분의 dy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원래 dy dx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은 요거 지금 여러분 요 중간에 있는 요거 분수 아닙니다. 알겠지? 분수 아니고 하나의 표현이에요. 요거의 의미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뉴턴의 표현법이고 라이프니츠의 표현법인데 뉴턴의 표현법과 라이프니츠의 표현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뉴턴의 표현 방식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라이프니츠보다 간단한데 단점이 뭐냐면 이 y'이라는 표현은 저 y가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게 지금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이 지금 무슨 문자에 대한 미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무슨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표현은 간단한데 도대체 저게 무슨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냥 y가 어떤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오 이런 뜻에 불과하다고. 근데 얘는 뭡니까? 복잡하죠. 표현이 복잡하지만 아주 명확하다고. y를 정확하게 x에 관해서 미분하시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일수록 이걸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할수록 문제가 쉽게 풀려.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들 있잖아. 문제가 좀 복잡한. 그거는 이 표현을 갖다가 잘 다뤄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쓰이는 원리가 전부 이 표현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파트고 그 뒤쪽으로 따라 나오는 음함수, 매개변수 이딴 것들이 전부요. 여기서 설명하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설명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 지금부터 여기는 요놈을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느냐?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 여기 있는 이놈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이 짝대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분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게 이제 분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할 때는 분수처럼 사용된다. 이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분수는 아닌데 분수처럼 사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이야. 그걸 이해하면 너는 이거 다 한 거야. 자,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자, 리미트. 자, 요거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있는데, 그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어. 보이냐? 자, 요거를 먼저 요건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거부터 뉴턴의 표현법부터. 자, f에 gx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저 합성함수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합성함수라는 건 차례대로 합성함수부터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합성함수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이런 거야.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 f의 뭐 이런 꼴이 이제 함수의 표현법이잖아, 그지? 요랬을 때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놈을 f 입장에서의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세모친 이놈 있잖아요. 이놈 전체 범위를 f 입장에서의 치역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맞아? 그럼 보통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동그라미를 3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치?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먼저 뭐를 통과하느냐면요, gx를 갖다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놈이 다시 fx를 통과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란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 얘랑 동일합니다.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랑 동일하다고. 자, 무슨 소리냐면 f의 g에 보통 이거 x 이렇게 하면 이게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 입장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을 아까 괄호 안에 있는 놈을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자, 뭐 이게 이제 먼저 통과하는 함수 gx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놈은 먼저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도 정의역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합성함수 전체의 정의역이라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랑 같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랑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과 일치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이거 전체 범위를 치역이라고 하거든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냐면요. 먼저 통과하는 함수에 뭔가 치역이 생기겠죠.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생기겠지. 그 치역을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을 그 다음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고 봐봐. 여기 F가 다음 통과하는 함수인데 선생님이 여기 그려놨죠, 여기? 여기 봐봐. F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을 F의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얘는 정의역이 누구니? 이거잖아. 이거. 네모친 거예요. 그 네모친 게 누군데요? G 입장에서는 치역이죠. G 입장에서는 치역. 앞에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그 다음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걸 정의역으로 했을 때 생기는 최종적인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우리는 합성함수의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합성함수란 얘를 정의역으로 삼고 요 놈을 치역으로 삼는 그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 역할을 할 때 마지막으로 생기는 요 치역, 요걸 합성함수의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게. 자, 만약에 gx가요. EX 제곱이라고 합시다. gx가 EX 제곱이고 fx는 절대값 x다. 이렇게 놓을게요. gx가 EX 제곱이고 fx는 절대값 x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고요. 자, 얘는 보시다시피 절대값 x를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서 걷기잖아. 여기서. 그럼 이거는 연속이지만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x 이퀄 0에서 미분 불가인 그런 0 제외하고는 뭐 미분 가능이지만요. 그런 함수라고 쳤을 때 선생님이 묻는 게 이런 거야. f의 gx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 이거 두 개 합성한 거죠. 이 합성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요거 각각을 보면 얘는 분명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고요. 얘는 분명히 0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랬을 때, 자, 이 밑줄 친 이 합성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면 봐봐. 먼저 통과하는 함수 gx가 이게 2의 x제곱이면 이놈에 있어서의 치역이 뭡니까? 치역. 2의 x제곱은 지수함수니까 치역이 뭐야? 그려봐요 살짝. 이렇게 가니까 0보다 크다죠. 그럼 여기에 항상 0보다 큰 놈만, 0보다 큰 양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양수만. 그러면 나중에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양수를 정의역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나중 통과하는 함수 f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돼 있네. 근데 그 0이라는 것이 얘가 0인데 0이라는 것이 나중 통과하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요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 뭐라고?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양수였어. 이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양수였어. 근데 이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삼아서 나중 통과하는 함수를 가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부르잖아. 그게. 그럼 이 치역 안에 양수 안에 0이 없잖아. 0이 없다. 그래서 요 0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뒤에 온다 할지라도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 양수 안에 이 0이라는 미분 불능점이 담겨 있지만 않으면 이 합성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합성함수 어느 정도 이해 갔지? 자, 이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자, 결론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제 이놈을 미분을 하게 되면 뉴턴의 표현법부터 Y'은 F'의 gx 그리고 g'의 x가 된다. 이놈을 미분하면 F'의 gx, g'의 x가 되는데, 자, 요거를 먼저 외우고, 결론부터 외우고 증명 들어가 볼게. 자, 일단은 합성된 놈을 그냥 라지 x라고 치면 라지 x. 합성된 자리를 그냥 라지 x라고 쳐보면 f 라지 x를 먼저 미분합니다. 다시요. f 라지 x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 라지 x 자리 미분을 옆에다 곱해주면 된다. 요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봐봐. 선생님 저는 함수를 쳐다보면 이게 합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함수, 2차 함수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지수함수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이거잖아. 그럼 저 가장 기본적인 x 자리에 뭔가 x가 아니라 딴 게 들어가 있으면 전부 합성된 거라고 보면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2x 플러스 1의 제곱 y는, 그럼 요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합성된 거고요. 요것도 y는 2의 3x 제곱. 그럼 요거는 x 자리에 3x가 합성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놈에 따르면 이거를 미분 어떻게 하라는 거야? y 프라임은, 자, 합성된 이 자리를 라지 x라고 봐. 그럼 라지 x 제곱부터 먼저 미분하라고. x 제곱 미분하면 뭔데? 2배의 라지 x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자, 여기를 라지 x로 두면 x 제곱을 먼저 미분하고 그 옆에다가 이 라지 x 자리를 미분해서 쓰라고. 옆에다가 여러분은 흔히 속미분 이렇게 이야기하나? 속미분, 겉미분, 그치? 속에 거 요 x 자리를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인데 그걸 반드시 곱해주면서 끝나야 된다. 여기 그대로 쓰고요. 라지 x 자리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라지 x로 봐. 그럼 y 프라임은 2의 라지 x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2의 자기 자신 라지 x, 그리고 옆에다가 이 라지 x 자리 미분 3을 갖다가 곱하면서 끝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요 말의 의미라고. 기억할 수 있겠니? 자, 이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해보고 저거를 이제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으로 다시 한번 유도해보면 완벽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px를 f의 gx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항상 저거를 유도할 때는 뉴턴의 방식으로 유도할 때는 정의를 쓰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내가 p'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갑니다. 자, 잘 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p의 x 플러스 h 빼기 px, 요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라고 했는데,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요거는요 x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가도 x 플러스 h를 넣으면 되죠. 자, 빼기, 요거는 px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이렇게 되겠니? 그럼 요거는 h가 빵으로 가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상수인 거야, 상수. 자, 이랬을 때 이게 미분 계수가 되려면 평균 변화율이 구성되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했는데, 평균 변화율이 구성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린다고? 요 동그라미 친 거에서 요 세모 친 거, 이게 그대로 분모에 있어야 그놈은 평균 변화율이 된다 했어, 그지? 그럼 동그라미에서 세모 뺀 게 분모에 없네? 그럼 네 멋대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원래 없던 거였으니까 다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가 날아가서 없어지면 아까 원래 누가 있었는데 h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죠? 자, 드디어 요놈에서 요놈 뺀 게 분모에 그대로 있고 요놈은 0분의 5꼴이니까, 그지? 이거 전체는 이제 미분 계수니까 물론 이건 f하고 g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f 프라임에 뭐가 되니? 이게 요 앞쪽에 있게 h를 0으로 보내보면 동그라미 친 게 gx로 가고요, 이것도 gx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뭡니까? 리미트가 붙어서 바로 g 프라임의 x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네, 그지? 뉴턴의 표현 방식으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는 요런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이제 라이프니츠식의 표현법으로 다시 한번 유도해보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잘 들어야 돼. 자, 이런 거거든. 뭐냐면 y 콜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합성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요랬을 때 우리는 요 합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치환이잖아요. 지금 요 u를 선생님이 gx라고 치환해볼게. 요 gx를 u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요 놈은 y 콜 f u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양변을 갖다가 x로 미분한 거 구하고 싶으니까 요 좌변을 x로 미분한 거 아까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했거든. 좌변을 x로 미분한 거, 그지? 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를 해볼게. 잘 봐. 여기를 잘 보면 y가 지금 u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y를
u로 미분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뭡니까? 얘를 u로 미분했다는 표현이 이거니까 이거를 u로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오른쪽은 알아서 u로 표현됐으니까 u로 미분하면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왔냐? 오케이. 자, 이거를 이렇게 딱 썼는데 내가 구하고자 싶은 거는 이거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dy, dx, y를 x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은데 이건 지금 y를 u로 미분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거 봐라, 이 위에 거. 이 위에 거는 u가 x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양변을 x로 한번 미분해볼게, x로. 자, 이거를 x로 미분한 거는 du, dx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워. 요거는 x로 미분한 게 g'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자, 각각 u를 x로 미분하는 건 가능하죠, 바로. 그 다음에 y를 u로 미분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결론, 자, 잘 봐. dy, du 곱하기 du, dx 하게 되면 이게 선생님이 분명히 분수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분수처럼 쓰인다는 게 이 뜻이야. 분수 분명히 아니거든. 근데 이게 마치 약분이 돼가지고 얘가 돼버린단 말이야, 결론은. 분수 아니지만 마치 분수처럼 이게 약분이 되어서 결국 dy, dx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자, 그래서 dy, du가 뭐냐 하면 여기 봐봐. f'u라고 돼 있고요. 거기다가 du, dx가 g'x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좀 전에 u가 누구였어? gx였죠? gx. 그래서 이걸로 gx로 바꿔치기 하면, 자, 이와 같은 꼬라지로 뉴턴의 표현법과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얘가 왜 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분수처럼 막 써도 되는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를 분수처럼 왜 막 써도 되는지를 분수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한다. 잘 봐. 자, 요 dy, dx는 사실은 델타 y,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요거는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뭐 변화량이라 해야 되겠지, 정확하게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요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맞죠? 아, 요거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야. 봐봐. 요렇게 갔을 때 있잖아. 여기가 x, 여기가 h만큼 갔을 때 x 플러스 h. 이랬을 때 여기가 fx고요. 여기가 f의 x 플러스 h. 여러분 이렇게 배웠을 때 사실은 요만큼 떨어지면 네가 h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여기서는 델타 x라고 보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건 맞잖아, 그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x좌표의 변화량분의 y좌표의 변화량인데, 요 x좌표의 변화량은 델타 x, 요거를 델타 y라고 보고 요 놈분의 요 놈을 평균 변화율로 작성했다, 요 뜻이야, 이게. 그러니 여기 이 짝대기는 지금 현재 분명히 분수가 맞습니다. 분수예요. 자, 분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자, 델타 x가 분모가 빵으로 가면, 델타 x가 빵으로 가면 이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접선의 기울기로 가서, 그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dy, dx라고 부르고, 이때는 델타 x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값이 아니야, 여러분. 분수는 값분의 값 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분수인데, 이때 이 짝대기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가 아니라고. 즉 y를 그냥 x로 미분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요때는 분수가 맞았어. 평균 변화율 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요걸 만남과 동시에 이 결과물은 더 이상 분수가 아니란 말이야.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나? 그런데 여기가 분수라는 측면에서 잘 봐.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지금 이거를 내가 델타 y 나누기 델타 u 곱하기 델타 u 나누기 델타 x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요. 여기서 이거는 분수 맞거든요. 분수라고 했어, 아까 지금. 이해가니? 분수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도 이 값이 얘랑 다르지 않잖아요. 맞니?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게 물론 둘 다 수렴할 때나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할 때나 수렴하고 수렴할 때니까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여기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dy, du가 되고요. 요건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붙여버리면 du, dx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변형할 때까지만 해도 분수가 맞았어. 변형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리미트를 만남과 동시에 다시 결과는 분수가 아닌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요상하단 말이야.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중심 잡아. 분수 아니야 분명히 개념은. 그렇지만 분수처럼 막 써도 된다. 이게 결론이야. 분수 아니지만 분수처럼 막 써도 된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델타 U가 빵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왜 선생님 델타 U가 빵으로 가야지 되는데 델타 X가 빵으로 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지금 U가 GX랑 아니 여기는 요 U가 G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게 U라고 치고 이게 X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이 점, 요점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있다 쳐봐. 요게 이제 요만큼이 요게 이제 델타 X가 되고요. 요게 델타 U가 된다고 쳐봐. 이렇게. 지금 U 이퀄 G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근데 요 GX가 만약 연속함수라 치면 잘 봐. 델타 X가 빵으로 간다는 말이 얘가 점점 간격이 좁아서 이렇게 간다는 말이니까 그럼 얘가 점점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겠지. 그럼 네가 눈으로 확인했지 지금? 델타 X가 점점 빵으로 가니까 얘도 점점 가서 얘도 결국 빵으로 가게 된다는 걸 확인했지 네가. 뭐가? 얘가 연속함수기만 하면. 맞죠? 미분 가능 따위 필요 없지. 연속함수기만 하면 만족하잖아요. 델타 X가 빵으로 가면요 얘는 점점 얘한테 가까이 갈 거니까 얘도 결국 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따라서 델타 X가 빵으로 가면요 델타 U는 자동적으로 빵으로 간다는 게 얘가 연속 함수기만 하면 보장받는다. 이와 같은 의미로 얘는 당연히 이렇게 바뀔 것이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지금 이런 분수식이 아니지만 분수처럼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도 괜찮다라는 걸 지금 봤단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는. 되겠니? 그럼 이 원리에 의해서 좀 전에 그걸 했던 거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잘 봐. 봐라 얘들아. y 꼴 2x 플러스 1의 3제곱 요거를 미분하라 그러면 뉴턴의 표현법으로 봐봐 다시. 라지 x의 3제곱부터 미분하래. 그러면 3 곱하기 라지 x의 2제곱. 라지 x는 그대로 이거 쓴다. 에다가 옆에 요 라지 x 부분 미분한 거 곱하면서 끝내면 된다 했어. 자 이거를 지금부터 라이프니츠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면 자 안에 있는 요만큼을 u라고 치환해. 요를 그러면 이거 u라고 치환하면 y는 u의 3제곱 이렇게 될 건데 자 지금 내가 dy dx를 구해내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자 y를 x로 미분하려고 딱 쳐다봤더니만 젠장 y가 u로 표현되어 있어. x가 아니고. 와 어떡하지 u로 표현되면 일단 u로 미분해. 일단 u로 미분하고 dy를 일단 u로 미분하고 그럼 그 옆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du dx 요거를 날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가 되잖아. 분수처럼 막 사용해도 된다 했어. 오케이 그럼 이거 뜻이 뭐야? y를 u로 미분하래. 양변을 u로 미분해봐. 그럼 dy, du는 요거는 좌변을 u로 미분한 거야. 이거는 3u의 제곱이 되지. 왜? 오른쪽 u에 관한 함수니까요. 따라서 요거는 3u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u를 x로 미분하래. 양변을 자 여기 있네. 양변을 x로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du dx가 되고요. 오른쪽 요거 x에 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x에 관해서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 대신 2 넣고 u 대신에 원래 치환했던 게 아까 누구였어요?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요거를 딱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뉴턴의 표현법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여기는 요 표현 있잖아요. 요 표현이 가장 이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이야. 분수처럼 막 사용해도 된다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 되겠니? 오케이. 나눗셈이 아니지만 나눗셈처럼 막 사용해도 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합성함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의미는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 일종의 이제 u는 봐봐 요 밑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고 그지? 요 위쪽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역? 치역.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앞쪽에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을
나중 통과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삼아야 합성함수라고 해서 봐봐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을 나중 통과하는 함수는 정의역으로 삼을 거 있잖아 그지? 자 요런 관계가 우리는 합성함수인데 잘 들어 지금 어찌됐건 x도 u 그 다음에 y도 u에 관해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일종의 u가 무슨 역할을 하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맞지? u를 매개체로 해서 x도 u와 이런 관계가 있고 y도 u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가 아니고 요 x와 y의 관계인 이걸 원한단 말이야. y를 x로 미분한 걸 갖다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여태까지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우지 않을 때까지는 반드시 이 y하고 x가 어떤 관계식을 맺을 수 있어야 하지.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어야 이걸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 u를 u 2x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매번 여러분 이 식 자체에서 매번 이 u 여기에 때려 넣어가지고 xy 관계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u가 x랑 관계가 있고 y도 u랑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보고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못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을 가지는 큰 의미는 뭐라고? 설사 이 두 개의 식을 연결해서 xy 관계식을 못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xy 관계식은 못 만들어 복잡해서 못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미분 계수 정도는 이놈 미분 계수 정도는 반드시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의미인 거야. 자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x하고 y 관계식은 못 만들어. 그렇지만 x하고 y에 관한 미분 계수 정도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 가지는 위력이다. 아시겠지?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요. 이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벌어지는 로그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 매개변수,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두 번째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